이제 두 번째 시간은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챗GPT 아니면 지금 분석 실습을 할 수 있는 LML 모델이 없어요. 거의 유일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 GPT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로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통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 그리고 분석을 많이 안 해보셨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어떤 걸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한 툴들을 다룰 수 있는 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시각화도 해주고요, 분석, 기초적인 통계 분석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코드를 짜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결과도, 리포팅까지도 해주고, 그 과정 중에서 모르는 걸 물어도 질문을 해줘서 약간 분석 교수님을 옆에 두고 분석 학습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 해보는 걸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분석의 일반적인 과정들을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분석을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네,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데이터를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걔가 데이터를 쭉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EDA를 일반적으로 해요. 통계 분석을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뭐 결측치나 이상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EDA를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EDA를 한 번에 돌리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막 자기 혼자 해요. 그러다가 뻗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변량이나 다별량 분석으로 나눠서 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분석 과제를 설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인사이트 도출하고 리포팅 하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EDA까지 그냥 돌리면 나오니까. 근데 분석 과제를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데이터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분석하고 어떤 걸 도출해야 될지를 모르시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알려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석 방법을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저희 옆에서 해주겠어요? 전문가가 저희 옆에 오겠어요? 안 오는데 얘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할 거냐면 전국, 서울, 경기 주민등록 인구수 데이터를 먼저 챗GPT한테 읽혀주세요. 자, 잠깐 요거를 작게 띄워놓고 진행을 하시죠. 이렇게 작게 띄워놓고 여기다가 데이터 중에서 1번일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전국, 서울, 경기 주민등록 인구수 5세 단위. 요거를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드랍 딱 하세요. 하셨나요? 그러면 이걸 보고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저희가 뭐 해야 되죠?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데이터 읽어줘 먼저 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읽어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되고, 뭐 아무거나 그냥 하시면 돼요. 얘가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읽어달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그 탭에 있는, 이게 탭이 3개로 나눠져서 제가 편집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엑셀한테, 아니 챗GPT한테 시키실 수 있어요. 읽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읽어줘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 전국, 서울,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수를 5세 단위로 나눠서 기록된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탭별로 1번의 탭에는 전국 데이터, 2번 탭에는 서울특별시, 3번 탭에는 경기도 데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나이대는 이렇고 연도별 인구수는 이래요. 그러면서 분석하거나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 읽어줘, 설명해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보자 그랬던 게 일변량, 다변량, EDA예요. 다른 말 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변량, EDA 라고만 치셔도 돼요. 일변량, EDA 라고 치세요. 데이터를 읽어줘라고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네,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는 거는 챗GPT는 계속 다르게 나와요.
하지만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는 어떤 모델이냐면 확률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A라고 내가 질문을 덮으면 답할 때 이 질문에 맞는 답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유사한 답을 주는 거지 매번 똑같은 답을 주는 검색 시스템이나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치는 거랑 여기 실습하시는 분들의 컴퓨터에 나타나는 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치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거랑 여러분이 다른 거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변량 EDA라고만 치셔도 요게 또 나올 거예요. 일변량 EDA 한 거 한번 쭉 보세요. 그럼 걔가 어떤 것들을 확인했는지. 일변량이라 그러면 저는 일변량이라고 네. 치고 그냥 EDA 분석해줘 그래서 쭉 나와요. 엄청나게 쏟았네요.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얘가 EDA가 기본적으로 일변량이랑 다변량. 일변량은 뭐냐면 변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고 다변량은 변수 간의 관계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뻗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데이터가 크면. 그래서 그냥 EDA 치시면 뻗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고 나눠서 얘가 변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그래프를 그려서 그 변수에 대한 분포라든가 아니면 추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누락된 결측치라든가 아니면 이상치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나오네요. 예, 그러면 그거를 전처리가 필요하면 전처리 해달라 그러면 전처리도 해줘요. 그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처리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판단하는 물어봐서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처리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EDA를 하고 전처리를 할까요? 라고 하면 전처리를 진행하되 단계별로 나한테 물어보고 해줘 라고 하면 얘가 그냥 막 가지 않고요. 분석을 해요. 보니까 이런 결측치가 있습니다. 그럼 결측치를 채울까요? 그러면 뭐 단계별로 물어보고 해줘. 그리고 딱 치면 1단계로 해서 어느 항목에 어떤 값들이 빠져 있는데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1번은 뭐 평균값을 하고 2번은 뭐라고 3번은 뭐 예측 모델을 돌려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2번으로 해줘. 그럼 2번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그냥 해줘. 그러면 쭉 막 되고요. 중간중간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물어보면서 진행해줘 라고 하면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일변량 보시면 얘가 계속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짜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질문에 대해서 파이썬 코드를 짜면서 하는 거예요. GPT는 모든 데이터 분석은 시각화도 마찬가지고요. 파이썬 코드로 해요. 그래서 얘가 진행하면서 이 코드들을 계속 생성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콜앱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안 깔려 있는데 노트북에 보면 콜앱을 깔 수 있어요. 콜앱을 깔면 주피터 노트북하고 똑같은데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활용해서 클라우드상에서 서비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챗GPT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 콜랩을 반드시 깔아 놓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노트북에서 실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은 여기서 안 돌려줘요. 그리고 특정 라이브러리들은 여기서 못 돌려요. 그러면 콜앱을 띄워서 거기다 코드 붙여서 하면은 결과를 두 개에서 같이 보고 이 결과를 붙여가지고 또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항상 띄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콜랩이요? 예, 콜랩이라고 합니다. 콜랩? 예, 콜앱이라고 그냥 치시면 돼요. 구글에다 콜앱 하면은 그 구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혹시 저거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 아니요. 저희가 분석을 요청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파이썬으로 분석을 지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모든 분석과 계산은 파이썬으로 해요. 아 근데 그럼 저도 저런 걸 받아보려면 파이썬으로 해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거기 보면 얘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변량 분석 하셨나요, 네, 벌써? 지금 하셨어요. 아니 했어요. 요거 클릭해 보세요. 파이썬 코드가 나와요. 네. 아. 거기 안에 다 나와요. 네? 콜앱이요? 콜앱 설치하셨어요? 아니요. 있었구나. 여기 새노트 하시면은 이건 이제 나중에 저 코드를 여기다 넣을 수 있으신 거예요. 예. 나는 뭐 설치한 적이 없는데. 여기 깔려 있네요, 그러면. 원래 깔려 있나 보요. 구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나 보네. 예, 이거는 아니요. 근데 개인적으로 까셔야 돼요. 까셔야지 깔리는 거예요.
챗GPT 다시 들어오죠. 네. 여기 콜에 깔아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까는 건데요. 선택하면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파이썬 코드를 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GPT에서 한 거를 GPT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근데 보면은 그건 안 나왔어. 이걸 누르면 코드가 나와요. 아, 이걸 치시면 저것도 나와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제가 좀 이따 할 것 중에도 LSTM 모델을 돌린다 그러면 LSTM이 이제 시계열 예측하는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인데 그거는 챗GPT에서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냥 코드를 만들어주면 그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 콜앱에다 넣으면 돌아가요. 그럼 결과값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되면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변수에 대한 값들을 이건 이제 인구죠. 전체 인구에 대한 추계죠.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도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얘가 연도별로 여기 있는 그 몇 개인지, 개수가 뭔지, 평균 값이 뭔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퓨전을 그 이제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 그 특정 변수에 대해서 얘가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쭉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값들이 일반적으로 일변량 분석에서 나오는 값들이다. 그럼 이제 다변량 분석을 해달라고 해보실래요? 그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다변량 EDA. 다변량 EDA하고 치시면 얘가 변수 간의 관계를 쭉 분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수 간의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관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히트맵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박스 플롯을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그래픽들을 통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던가 그런 거를 다변량 EDA라고 해요. 여기서 쭉 나오죠. 이거 히트맵이라고 해서 상관 분석, 상관도 정도를 보는 그런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변량 분석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래프를 하다 보면 아마 한글이 계속 깨져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프에는 한글이 깨져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거는 영어로 해줘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영어로 바꿔주고요. 두 번째로 쉬운 거는 한글 폰트 제가 아마 올려드렸을 거예요. 나눔 폰트 한 개씩 올려드렸을 거예요. 나눔 폰트 넣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에 나오는 한글 깨지지 않게 이 폰트를 적용해줘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폰트가 바뀌어요. 세 번째는요, 그 한국어로 된 맵플럿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맵플럿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어화 해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휘 파일인데 그 휘 파일을 설치하면 쭉 돼요. 근데 휘 파일을 설치하건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폰트를 넣건 요 페이지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3시간 안에 요 페이지 내에서만. 만약에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세 창을 띄웠다. 그럼 안 돼요. 처음부터 또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저렇게 그래프 깨지는 거는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시각하면서 넣어볼게요. 그래서 다변량은 많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도 상관관계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다양한 EDA를 돌려봤어요. 그럼 이제 시각화를 해야죠. 이번 시간이 시각화니까. 시각화할 때는 제가 다양하게 이 데이터를 시각화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 정도 시각화들을 해보는 거예요. 시각화는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에서 하는 모든 시각화는 얘가 가능해요. 파이썬이 안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파이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먼 그래프, 뭐 꺾은 선 그래프, 누적 막대 그래프 뭐 이런 거 다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도 위에 마커를 찍을 수도 있어요. 지도 위에 위치값을 찍을 수 있고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것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까 했던 것들도 기본으로 돼요. 근데 오늘은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지도나 워드 클라우드 이런 거 말고 딱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PT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요거를 치시면 돼요. 전국, 서울, 경기도의 인구를 선 그래프로 그려줘. 그러면 우리 엑셀에 보면 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선 그래프 3개를 그려줘요. 한번 해보실래요? 벌써 하셨나요? 첫 번째 거. 예. 그걸 영문으로 그냥 해놓고 쭉 쳐서 했는데도 저걸 똑같이 다 번역을 해주네. 예, 바로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과를 자꾸 영어로 보시면 힘드니까 앞으로 한국말로 해달라 그러면 한국말로 해주고요. 영어로 해달라 그러면 영어로 해주고요. 중국말로 해달라 그러면 중국말로 해주고요. 언어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한번 치시면 그래프가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하는 결과들이. 지금 이거 속도가 느린 거가 조금 느린데 예전에 할 때보다는 정말 빨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 영상 강의 촬영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실습 한 개 하려고 그러면 한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에러 나고, 그 다음에 뭐 또 안 돼가지고 다시 질문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빨리 돼요. 이렇게 되면 바로 새 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저럴 때가 있어요. 바로 새 창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저렇게 가끔 애가 버벅대거나 못하겠다 그러거나 이상한 답이 나오면 바로 새 창 들어가셔서 다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그게 없다. 폰트가 없다. 네, 나오죠. 그리고 얘가 폰트가 없으면 가끔 이렇게 자동으로 영어로 변환을 해줘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폰트 있으시죠? 폰트 가지고 계신가요? 맞아요. 그거를 넣고 표에서 한글이 깨지지 않게 이 폰트를 적용해줘 라고 해보세요. 저는 폰트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폰트가 안 깨져요. 그리고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나와요. 이 폰트를 적용해줘 라고 해도 되고, 이 폰트를 활용해서 한글이 깨지지 않게 해줘, 뭐 이렇게 다 뭐든 상관없어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폰트를 넣고 바꿔보세요. PC 없으니까 영어도 PC 하니까 다 되시나요? 한글 깨지는 건? 근데 이거 사용하시다 보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한글이 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폰트 한 개 놓고 그렇게 적용해서 해달라 그러면 금방 해줘요. 근데 요 네. 채팅창에서만 적용된다라고. 그 채팅창에서만. 예. 그래서 채팅창이 바뀌면 또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죠. 두 번째 시각화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게 GPT-4에서 요거 문제 한 개 드릴게요. 문제를 드리고 로또를 한 개 더 드릴게요. 자, 저 그래프가 안 나오는 GPT-4에서 4 옴니로 바뀌면서 데이터 분석 쪽에서 제일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예요. 얘를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미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볼게요. 여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나? 커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숫자가 나와요. 그쵸? 19년에 뭐가 나오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뭐도 바꿀 수 있냐면 색깔을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GPT-4 때는 이게 안 됐어요.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었죠. 그쵸? 이게 나왔어요. 얘를 뭐라 그러는지 맞히신 분한테는 로또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 20억짜리예요. 20억짜리. 뭐라 그럴까요?
앞에 영어만 맞히시면 돼요. 땡땡땡땡땡 차트나 테이블이라 그래요. 땡땡땡땡땡. 히스토그램. 아니에요.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멀티? 뭘 다섯 자예요, 다섯 자. MULTI 그거 아니에요? 한글로 다섯 자. 죄송합니다. 어떤 언어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글로 다섯 자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약간 옛날에는 걔가 결과 내놓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걔가 결과를 내놓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퀴즈가 약간 단어 시험처럼 돼가지고 어렵죠. 이게 인터랙티브 차트, 인터랙티브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속도도 빨라졌지만 이게 생기면서 이게 차트만 이런 게 아니라 테이블도 인터랙티브 해졌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아까 보면 이거 다운로드해 가면 그 인터랙티브 차트 기능까지도 같이 가요. 안 돼요. 이게 보면 차트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걸 선택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얘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엑셀처럼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딱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됐어요. 이거였어요. 옛날 나온 게. 이거는 인터랙티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딱 요거였어요. 딱 요렇게 돼 있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안 먹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인터랙티브 차트가 돼요. 원 그래프는 또 예쁘게 변해요. 쫙 돌아가면서 변해요. 이게 제일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얘네들 오픈 AI가 데이터 분석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확률이 있겠다. 되게 재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분석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전국 그래프를 보니까 역전이 됐어. 그것만 좀 새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한번 쳐보시죠. 엄청 느리네. 이게 인터넷 속도와 PC 속도에 따라서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근데 PC 속도는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 속도가 더 영향을 미치고 PC는 이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얘도 이렇게 자세히 나타내주고 저희가 당연히 이것도 인터랙티브 차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는 너무너무 뭐 쉽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것들을 해보자고요. 내가 할 때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2000년과 2023년 연령별 인구 비율 표를 나타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각화보다는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전 작업인 거죠. 그래서 요걸로 쳐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2000년도 2003년 네. 문제가 없어. 전국, 서울, 경기도의 2000년과 2023년 연령별 인구 비율 표를 나타내죠. 네. 뭐 이건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양하게. 비율표를 각각 나타내죠. 이게 원래는 뭐냐면 인구 증가 비율표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막 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라고 나타내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바라는 걸 대충 쳤을 때랑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쳤을 때랑 차이도 있는데 대부분은 얘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쳐보셨나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오, 나오네. 표로 나타내는 표를 나타내 주죠. 그 표도 인터랙티브 표가 돼서 나타나줘요. 표가 나오네. 그죠? 표로 나타내려 그러면 표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짜잔 하고. 그죠? 인구 비율표가 나왔어요. 비율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얘는 보면 전국 인구 비율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전체 인구 대비 그 연령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증감률을 나타내고 싶으면 증감률을 나타내다, 증가율을 나타내다. 이렇게 다 나타내면 얘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추천을 항상 해주죠, 끝에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오게 돼요. 그럼 세 번째 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각각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를 그려줘. 그 슬래시로 하지 마시고요. 컴마로 하세요. 각각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를 그려줘. 각각 원 그래프,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해주세요. 저희가 엑셀에서만 하나하나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표를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옮겨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얘는 말로 하면 아까 탭에 있는 걸 합쳐주기도 하고, 한 개 있는 걸 탭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한 개 테이블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새로운 값을 내주기도 하고, 뭐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엑셀로 하는 전처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전처리들도 얘한테 말로 부탁할 수 있어요. 하나씩 나오죠. 저렇게 나온 다음에 다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다 바꿔줘요. 보시면 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그거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안에다가 레이블을 입력해줘. 레이블은 근데 어떤 값을 입력해줘 라고 하면 나와요. 그리고 범례도 표시해줘 라고 하면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요거 정적 차트로 전환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한글 또 깨지죠. 전 폰트 아까 없어가지고. 이거는 폰트 아까처럼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0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인터랙티브로 하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왜 우리는 같이 나온 거지? 어떤 게요? 화면이 세 개가 같이 나온 거예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해서 다시 한 번에 말고 각각 차트를 따로 그려줘라고 해보세요. 차트를 각각 모두 따로 그려줘. 차트를 네. 각각 각각 차트를 따로 그려줘. 한번 따로도 해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해주는 방식은 똑같이 입력을 해도 다 다르게 대답을 해요. 좀 비슷하게 안 나오는 게 제가 이제 실습하기 전에 먼저 네. 그 엑셀 파일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갖다가 계속 던져봤었는데 그걸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네. 이미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좀 다른 결과를 갖다 계속 그럴 수 있어요. 해가지고 새 창을 띄우셔도 돼요. 창을 새로 띄우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창 안에서는 한 창이 세션이 3시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럼 그 안에서는 내가 했던 질문들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 실습하실 때는 새 창을 띄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네, 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생겼어요. 이게 생각보다 해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집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실 수 있어요. 시각화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도 보시면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나오죠. 선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대별로는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는구나 보면 선 그래프로 볼까요? 그러면은 2023년에는 점점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 게 보여요. 나이 든 45세 이상의 인구가 훨씬 늘어났구나. 예전보다. 2000년대보다. 2000년대를 보면은 20, 30대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균값이 여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그 네. 막대 그래프의 인터랙티브 차트는 아직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 화면선 되나요? 이거는 됩니다. 예. 걔도 가끔 헛소리 할 때가 있어요. 아직 헛소리로. 그러면은, 그럼 그거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걸 잘 나오는 저도 가끔 인터랙티브 차트로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 또 해볼까요? 다섯 번째 질문. 이제
이거를 한번 그려달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좀 길죠. 제가 띄워놓을게요. 이번에는 인구 보면은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 항상 보시죠. 가운데 0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온 거. 그걸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연도별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를 그려줘. 근데 이렇게만 하면 한번 해보세요. 다양하게 막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기준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좀 복잡한 그래프는 기준점이랑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실 필요 없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X축 중심을 0으로 해서 왼쪽에는 서울, 오른쪽에는 경기도를 표시해줘. 그리고 X축 인구 단위는 1000명으로 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중심을 0으로 해서 중심을 0으로 해서 왼쪽에는 서울, 오른쪽에는 경기도를 표시해줘. Y축은 인구 단위는 1000명으로 되셨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각자 한번 보세요. 잘 나오시나요? 저기까지 지금 못 갔어요. 아직 못 가셨구나. 이게 이제 나오죠. 나온다. 나오죠. 연도별로 쭉 나올 거예요, 이제.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도 잘 그려주죠. 그리고 한글이 안 되시면 한글 폰트 넣고 한글로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좀 다시 띄웠어요. 참.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잘 나오시네요. 잘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봐왔던 대부분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아까 콜앱을 띄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봤죠. 막 그 연도별로 막 그래프 막 변하는 거. 그런 거 있었죠. 그게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인구 그래프를 유사하게 GIF로 만들 수 있어요. 움직이는 인구 그래프처럼. 근데 그거는 얘는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걸 한번 해드릴게요. 자, 1999년부터 경면으로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달라고 했고, 저희는 지금 다 만들어졌죠. 지금 보면은 이거 2개만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2개가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있는데 2개만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99년부터 경년으로 모든 인구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러고 그거를 합쳐서 GIF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1999년부터 경면으로 인구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1999년부터 경년으로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를 그려줘.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의 변화를 동적으로 볼 수 있게 GIF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한번 똑같이 한번 쳐보시죠. 교수님 안 누르신 것 같은데 아니, 다 되셨나요? 이거 보시라고. 됐나요? 분석 중이네요. 네. 보시면 얘가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못 만든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도 했지만 파이썬 모든 라이브러리를 얘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건 어떻게 해주냐면 코드를 알려줘요. 코드를 알려줘요. 코드를 알려줘서 파이썬 코드를 알려주면 그거를 아까 콜앱에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분석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는 동안 제가 콜앱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아, 여기 로그인이 안 되겠어가지고. 안 되네. 그냥 시작하기로 하면 안 됐어요? 네, 이게 그게 있어야 돼요. 로그인이 돼야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해볼게요. 잠깐만요. 제 노트북은 돼 있는데 여기는 이게 왜냐하면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는데 제 구글 드라이브랑 연계가 돼요.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안 하면 콜앱을 사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로그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저는 안 할 테니 여러분들은 나오는 것들을 봐주세요. 나왔어요. 잠깐만요. 다운로드. 이거 그냥 GIF. 예, GIF 한번 보시죠. 오늘은 그냥 만들어주네요. 어제는 제가 콜앱에서 만들었는데 얘가 만들어주네요. 그냥 그냥 만들어주죠. GIF 파일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파이썬 코드예요. 근데 어제는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얘가 오늘은 또 희한하네요. 되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콜앱으로 해서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드를 짠 거예요, 얘가. 맵플러스의 애니메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저걸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서 아까 저기서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요? 아까 코드를 복사하기가 있어요, 버튼이. 네. 보시면 여기 눌렀잖아요. 네. 복사하기. 그럼 여기 코드 복사가 있잖아요. 이걸 눌러서 콜랩에 들어가시면 코드하게 플러스 누르면 한 코드 창이 떠요. 그럼 그 로에다 붙여넣으면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항상 파일 위치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GIF 파일 패스는 이거 경로 파일이고 저희 파일이 있거든요. 얘는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얘가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걸 갖다 썼잖아요. 근데 그걸 붙여넣으면은 얘가 코드를 할 때 원래 파일 경로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Your file pass라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콜앱에 가서 이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그 경로 복사하기를 해서 거기다 붙여넣으시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대부분 에러 나는 게 파이썬 코드에서 나는 게 아니고 참조해야 될 파일 위치 값이 틀린 거에서 에러가 많이 나서 콜앱에다가 파일 올리시고 업로드한 경로를 복사해서 그 원래 애초 파일 위치 경로를 바꿔주셔야 에러 안 나고 실행이 돼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바로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것도 뭐 재밌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각화는 마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하기 전에 어떠세요? 시각화하는 게 좀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다양한 시각화를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GIF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봤던 다양한 시각화들 다 요청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이제는 시각화뿐만이 아니고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통계 분석에서 꽃이라 그러는 게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한다 그러면 대부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나 회계 분석을 얘기해요.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나 뭐 이렇게 좀 스스로 머신러닝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통계 분석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예측해보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일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거를 새 창으로 띄워주시고요. 새 창으로 띄워주시고 파일을 그쪽에다가 업로드 해주시고 항상처럼 데이터를 읽어줘. 라고 해주세요.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각화표 저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럴 수 있으니까 저거 나왔다고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똑같은 파일을 똑같은 단어를 문장을 입력했는데 다르죠. 그거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걸로 돼 있구나. 뷰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잠시만요. 저장 좀 다시 할게요. 항상인데.
안 되지? 자, 창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뷰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데이터가 좀 나오죠.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거예요. 분야별로. 배출 분야별로 온실가스가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변량하고 다변량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아까 해봤으니까 요거 넘어가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할 거예요.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알려주고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EDA 한번 돌려보시고요. 어떤 데이터 있는지 요거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 가지고 뭘 분석할 수 있지? 이런 고민에서 빠르게 벗어나죠. 자, 해보세요. 그럼 답이 저랑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또. 그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델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 한번 쭉 본인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실습하시면서 나온 것들하고 유사한지 한번 봐주세요. 인사이트 도출 가능성은 시간에 따른 배출량 변화, 분야별 배출량 비교, 배출량 추세 분석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분석 방법은 이런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고 인사이트별로 거기에 맞는 분석 방법을 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원래 이렇게 해도 다른 때는 인사이트에 맞게 데이터 분석 방법을 추천해 주게 돼요. 이게 나올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이제는 여기 나오죠. 시간에 따른 배출량 변화는 목표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분석 방법은 시계열 분석, 추세 분석, 변동성 분석 등이 있다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분야별 배출량 비교도 분야별로 배출량 비교해서 어떤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방법은 비교 분석이나 비율 분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추세는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는 회귀 분석이나 시계열 예측이다. 라고 나오고 회귀 분석은 이렇게 하고 시계열 분석에는 아리마나 뭐 SA 아리마 그리고 LSTM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로팻도 있고 뭐 다양해요. 상관 분석은 이런 게 있다. 라고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 분석 방법 이런 거를 너무나 빠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가 이 테이블을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테이블을 보고 그걸 생각한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먼저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보면 좋겠다. 물론 대부분의 데이터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냐면 인사이트나 목적이 먼저 결정이 돼요. 분석을 할 때는.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죠. 근데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가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분석해야 될지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결과값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게 맞잖아요. 논문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가설 설정을 먼저 하고 기존 연구 자료들 보고 변수 확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수에서 어떤 결과가 예측될지 가설 세운 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검증 절차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요즘에 뭐 고객들 너무 안 오는데 야, 고객들 지금 왜 안 오는지를 분석해봐. 그러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객이 이 상품을 왜 안 사는지, 우리 매장에 왜 안 오는지를 분석하고 싶으면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나열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물어봐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거야. 테이블명을 쭉 넣고 메타 데이터들만 넣고 쭉 넣은 다음에 내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왜 안 오는지 찾고 싶어. 그러면 어떤 테이블로 어떻게 분석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방법도 물어볼 수 있고 어떤 목적을 해야 될지도 물어볼 수 있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방법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아리마가 뭐야? 여기 있는 분들 아리마 모양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나왔는데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좀 역할을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부탁하거나 협박하는 게 잘 통한다고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넣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알려달라 그러고, 얘가 어렵게 설명하면 막 어렵게 하잖아요. 지금 보면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과 예측에 널리되는 모델이고 이런 걸로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초중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라고 하면 어려운 용어 없이요 쉽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을 내가 설정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대학생 이상이다 그러면 이걸 그냥 들으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스테이트 모델 라이브러리 이용하면은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 난 그냥 다 필요 없고 얘가 도대체 뭔지 어디에 쓰는지만 알고 싶어. 그러면 쉽게 해달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쉽게 설명돼요. 그럼 좀 이해가 또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요걸 해보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량이랑 지구 온도가 관련이 있다는데 나는 지금 지구 기온 온도는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의 기온 상승 간의 관계를 한번 분석해줘.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을 하고 한번 요청을 해보자고요. 이제 그러면 수행 단계부터 쭉 설명을 해요. 한번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구 평균 데이터를 얘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수집을 해놓죠. 저는 항상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저 온실가스가 뭔지부터 설명하는데요. 그쵸. 얘가 쉽게 해달라고 예시까지 해달라고 하면 되게 잘해줘요. 되게 잘해줘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만 있어요. 근데 질문을 지구 기온 상승 간의 관계를 같이 분석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뭘 하냐면 먼저 수행 단계를 알려줘요. 그래서 수집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상관계 분석하고 회계 분석한 다음에 시각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석할 때도 저런 분석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를 얘가 먼저 하죠. 스스로. 기온 상승 데이터를 수집하고 준비 중입니다. 나사에 뭐 이런 거에서 평균 기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대. 그래서 얘 가지고 왔어요. 평균 데이터를. 그리고 상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관관계를 분석하겠대요. 그리고 회기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렇게 해볼게요.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온 상승 간의 상관관계를 표와 히트맵으로 보여달라고 할게요. 그래야지 저희가 좀 보기가 쉬우니까. 근데 아마 결과가 이미 좀 다르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표나 그래프가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냥 계속 질문을 하시면 돼요. 회계 분석 배우시면 최소 제곱법 해가지고 저 추세선을 그리잖아요. 그걸 얘는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기식도 마련하죠. 근데 저한테는 또 회기식을 안 줘서 얘 왜 이렇게 안 주지?
제가 회귀 분석 결과하고 회귀식을 알려달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나온 것처럼 회귀식과 회귀 분석 결과 다 나오겠죠. 네, 절편 다 나오죠. 네네. 이게 제가 이게 뭐라 그랬죠? 요 기울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달라요. 이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A. 저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그러니까 회귀식이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 한 개 나오죠. 네, 다중 회귀는 이게 몇 개가 돼요? 한 4, 5개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다중 회귀를 할 때는 한 4차원, 5차원 정도의 인공지능 모델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도 인공지능 모델인 게 걔도 예측을 하잖아요. X값이 들어가면 Y값을 도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차원은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790, 막 50억 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게 바로 가중치, 그 다음에 아니면 파라미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편이나 아니면 개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네. 저기서는 절편이 마이너스 0.1084인데 네. 저한테는 0.00001 이렇게 나오고 어? 절편은 마이너스 0.0176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근데 데이터가 조금 다른 게 이게 아마 예. 뭐가 다르냐면 에미션 그 배출량이 아니고요. 예. 기온값이 다른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기온을 어디서 땡겨 오셨냐면 기온 상승 이 값이 있죠. 예. 이 값을 지금 다른 데서 땡겨 와요. 다. 여기랑 저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예. 달라요. 지금 기온값을 떼겨 오는 게 좀 달라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게 좀 이상하다 싶으실 때는 회귀 분석 식이 있거든요, 위에. 식을 보시면 식을 비교해 보셔도 돼요. 하는 파이썬 코드를 비교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래는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온 데도 있고 해서 이미 했고 그 다음 거를 할게요. 그러면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해 달라고 할게요.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해 줘. 제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30년이요? 2030년 가스 출량을 예측해 줘. 답이 나오시나요? 프로 나와요. 저는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원래 했을 때는 막 엄청 길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엄청 짧게 나오네요. 정말 저도 제가 옛날에 했던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유료 버전 가입하시면 설정에 가서 아카이브로 내가 저장한 채팅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 채팅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팀 플랜이라 그러네요. 원래 개인 플랜으로 들어갔는데 개인 플랜으로 들어가서 과거 걸 보면 아카이브에 여기 아카이브가 제 PC가 아니라서 안 나오는군요. 아카이브에 제가 저장한 걸 보면 훨씬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되고 요거를 LSTM으로 예측을 해달라고 해보세요. LSTM으로 예측해줘.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회귀 분석으로 한 거고 아리마로 지금 방금 나왔고 마지막에 LSTM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계열 예측한다 그러면 회귀 분석은 잘 안 쓰고요. 사실 저 아리마 모델이나 LSTM이나 프로펫 이런 거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 값을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펫이나 아리마는 가끔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좀 힘든 게 아까도 안 됐는데 돼서 근데 대부분 LSTM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주면 안 해주네요. 네, 코드를 복사해서 어디다 넣냐면 콜앱에다 넣으셔야 돼요. 한번 하는 거 해보실까요? 네. 콜앱을 띄우시고 코드를 복사해 주세요. 근데 데이터 준비 2, 3, 4로 많이 나오는데 코드
중에 어떤 코드를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코드를 이렇게 주는데요. 2, 3, 4가 나온다고요? 네, 지금 이 처리 과정까지 다 해줘가지고 예를 들면 1번의 코드가 있고 2번의 네. 코드가 있고 3번의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다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네. 하나만 할까요? 그럼? 아니요.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셔야 돼요. 1, 2, 3, 4를 다 네. 복사해서?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콜랩으로 들어가시면 여기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여기 한 개 들어갔죠? 이거는 제가 지금 아무거나 집어넣는 네, 여기서 치시면 돼요. 그 1, 2, 3, 4를 다 그냥 붙여넣기예요? 한 개씩 하고 한 개 실행하고 아, 또 한 개 넣고 한 개 실행하는데 그 전에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여기다가 네, 어디 갔죠? 아까 실습에 두 번째.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 업로드가 돼야지 되고 그 실습하다 보면 현재 파일 패스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 설정 패스만 이걸로 맞게 해주시면 돼요. 여긴 패스가 없으니까 그냥 이건 복사하셔서 실행하시면 돼요. 네. 되시나요? 네. 코드 나왔죠? 네. 코드 나오면 벌써 돌리셨네요? 네. 돌려보세요. 파일 위치하고 돌리시면 에러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이거 복사하세요. 그래서 GPT한테 그냥 그것만 넣으세요. 이거 에러 코드 복사해서 GPT한테 넣으세요. 파이썬에서 에러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에러 코드를 복사해서 GPT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그냥 넣어서 엔터 치세요. 그러면 코드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떤 에러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코드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코드를 계속 플러스 해나가야 되나요? 네, 코드를 플러스하고 또 실행하고 또 지금 또 이거가 실행하고. 인스톨인데 라이브러리 인스톨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그건 끝이에요. 그다음에 코드 해서 다음 거 또 하시고. 아. 근데 여기만 그렇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다시 나머지는 한 줄로 해달라고 할까요? 한 줄로 해드리면 이게 그렇게 말하긴 애매하고 일단 하시면 돼요.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 없다고 쳐. 나가주니까. 지금 이게 더 문제가 제가 최근에 아마존이랑 구글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마존에 IDE 환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IDE 환경 자체가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만든 코딩 그 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글씨를 치면 코딩을 짜줘요. 그럼 옮겨놓고 오류가 나면 다시 치면 또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교육받았을 때 개발자들이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에러 잘 잡아주죠. 몇 번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스가 정확하면 대부분 에러가 두세 번에 끝나고요. 패스가 부정확하면 패스 에러가 계속 나와요. 실행 중단이요. 그럼 밑에 에러가 떴을 거예요. 되시나요? 패스에서 멈췄어요. 그 다음 또 돌리셔야 돼요. 돌아갔나요? 지금 안 떠가지고 다시. 그걸 한번 넣어보세요. 그 카피하시면 돼요. 패스를 자기가 쳐넣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패스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밑으로 가시면 여기 에러가 떴잖아요. 이걸 한번 복사해 보세요. 인풋이 다르다 그러네요. 복사하시고 거기다 그냥 넣어보세요. 다시 바로 알려주죠. 다 나온 다음에 카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는 걔가 에러를 다 잡아줘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딥러닝 알고리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면은 많이 떠 있어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파이썬 코드로 다 짜줘요. 그럼 그걸 콜앱에다 붙여요. 에러가 나요. 그럼 에러 코드를 붙여요. 그럼 고쳐주죠. 다시 파일 복사해요. 또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그럼 결국에 돼요. 저도 LSTM 처음 했을 때 한 5번 정도 고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두세 번이면 또 금방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나오신 분들은 회귀 분석 결과값하고 아리마 결과값하고 LSTM 결과값을 비교해서 최적의 값을 추천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값들을 해석해서 최적의 값을 추천하는데 대부분 LSTM 값을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나면 LSTM이 뭔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또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좋은지, LSTM은 뭔데 좋은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물으시면서 대화하면서 분석을 하거나 좀 결과를 조금 더 향상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죠. 어떤 거요? 콜앱이요?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 이게 코드를 누르시면요. 예.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다 예, 붙여놨어. 거기다 붙여놓고 이걸 돌리면 처음엔 에러가 뜰 수 있어요. 파일을 업로드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 파일 업로드를 안 하면 아. 돌아가질 않아요. 어디 있죠? 잠깐만요. 그거 열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파일을 여기서 읽어드리고요. 예. 이 파일이 있으면 이제 그때야 얘는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보실 줄 아시면 더 좋아요. 아니, 데이터를 얘가 다 그냥 아예 꽂아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나 했더니 그런 건 경우도 아니구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달 나오다가 밸류 에러가 나네요. 그럼 요 에러 값을 예. 복사해서 GPT에다가 됐죠? 여기 그 옆에 아이고요. 그럼 이거 또 예, 새로 알려주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에러 코드만 넣으면 이걸 하는 중이었잖아요. 예. 그냥 바로 알려줘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그걸 또 붙이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여기서는 그럼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아, 그렇게 안 나오고 코드 밑에 결과 값이 딱 한 줄 나와요. 아, 예. 그럼 그거를 붙여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값이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기는 왜 데이터를 다 이렇게 때려 넣을까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기온 데이터일 거예요. 기온 데이터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예. 지구 평균 기온 데이터를 얘는 어디서 되게 많이 땡겨온 것 같아요. 평균 기온. 아, 이건 아니네. 산업- 배출 분야를 이렇게 때려 넣네. 엑셀을 안 하고. 데이터 프레임 작성하고 데이터 준비. 얘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지가. 네, 그런 거 같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도 지가 뭐 다 코드를 달라요. 만들어주는 그 결과물도 사실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아까 그거 붙여 넣으신 건가요? 아직 안 붙여 넣으셨죠? 잠깐 저거 새로 만든 거 한번 붙여볼까요? 네, 새로 만든 거. 잠깐만요. 네, 그거 한번 붙여 넣고 한글 안 나오면 한글로 해달라. 아, 이거는 한글로 안 나와요. 콜앱은 한글로 나오는 게 원래 코딩 하는 이거 파이썬 코드 짜는데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로 안 나오고 안 돼. 나왔나요? 답이 나왔다. 나왔네요. 1.21도 나왔네요. 1.21도시가 평균이래요. 이게 이거를 넣으면은 원래 이건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고요. 원래 평균 기온이 있었잖아요.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4에서 15도 돼요. 거기다 더하면 그때 평균 기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는 결과값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돌리면 그 결과값들을 또 내줘요. 이렇게. 그래서 6번이에요. 이게 이 답이. 그쵸. 6번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6번까지 하신 거고 배출량 예측하고 그 다음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현재 지구 평균 온도 기준으로 2023년에 평균 온도를 예측해줘 라고 해요. 그럼 1점 몇 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가서 1점 몇 도가 나왔어. 그러면 2023년에 지구 평균 기온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3년 현재의 평균 기온에다가 쟤를 더해서 최종적인 기온을 알려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한번 6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주시고요. 파일 그거에서 안 돼요. 네, 잠깐 먼저 보고.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제 파일 경로를 네, 봐서 저도 맞아요.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다 파일을 올려주셔야 돼요. 파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다운을 받지 않고 그냥 카피 복사해서 했는데 응? 이거를 카피 복사? 아니야. 이거는 그렇고 엑셀 파일. 그 엑셀 파일 네. 아, 여기 보면 엑셀 파일 경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엑셀이요? 네. 지금 그거를 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이게 다운로드 있네요. 그 경로 네, 경로를 찍어야 되고 네. 잠깐만요. 콜앱이 어디죠? 콜앱을 가면 여기서 업로드를 누르고 그 경로를 찾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걸 여기다 올리면 얘는 여기 안에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것밖에 경로를 몰라요. 그래서 이 경로를 여기 복사하게 하잖아요. 그럼 파일 패스를 여기다 이거 붙여놓는 거예요. 다운표 안에다가. 잠깐만요. 네. 네. 그러고 돌리면 되나 보세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파일 경로예요. 사실 저 C 파일을 번역을 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또 에러가 나오면 비타 나가면 에러가 있잖아요. 요거는 네, 또 한 번 하십니다. 16.11이요. 경로 복사 맞아요. 여기를 거기 다운표 안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다운표가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네네네. 제가 네, 이제 돌려보세요. 그래서 에러 나오면 또 한 번 밑에 있는 거 또 붙이셔야 돼요. 어떤 걸 붙여요? 여기 에러 요만큼이에요. 이거를 이거 다 크롤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 하셔야 돼요. 이거 붙여서 여기다가- 챗GPT에다가 다시 치세요. 여기다가 오류를 잡아줘도 필요 없고 그냥 치고 엔터. 그럼 코드를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저 에러 보면 지금 문제가 시트 이름이네. 예, 거기에 시트 제가- 이름이 또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시트 이름을 2번으로 바꿨거든요. 잠깐만요. 파일 패스가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파일 이름이랑 띄어쓰기까지 해서 다 똑같아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값이. 그 파일 확장자를 안 붙여서 그런가? 확장자도 붙여야 돼요. 확장자를 안 붙였어요. 다 똑같이 붙여야 돼요. 잠깐만요.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시죠. 먼저. 컨트롤 V. 먼저 임포트가 되는지 보고. 됐네요. 그러면 그 다음엔 복사하고 컨트롤 V 실행 하시면 결과 봐야 돼요. 그럼 또 나오면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게 시트가 안 맞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시트 이름을 가지고 오네. 시트 이름이 없는데 얘는 왜 자꾸 시트 이름을 얘기하지? 시트가 있나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 시트 0이네. 칠까요? 여기도 시트 계속 이러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또 LSTM 해줘라고 하니까 또 저렇게 저는 한 줄이 안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네요. 똑같은데.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네요. 시트1이 디파인이 안 됐어요. 근데 왜 시트1을 자꾸 시트1이 나올 리가 없는데. 잠깐만. 다루하고 이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아까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이거 한번 쳐보세요. 배출량을 예측해줘. 2030년 배출량 되나요? 네, 돼가지고 지금 각 네, 나왔죠. 이제 시각화 해달라 하니까 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네. 지금 실행하고
잘 안 나오면 무조건 새 창을 띄우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교수님 씨도 실습 파일 워낙 다들 이것까지 나오죠. LSTM으로 예측해줘. 꼭 이거는 아니다. 저거 6번째 거를 하면 되네요. LSTM으로는.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것도 예측할 수 있고 저 기온도 예측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네. 배출량도 과거 데이터들을 쭉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배출이 될 건지를 예측할 수 있고 기온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출량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싶으면 이걸 코드를 해서 하고 아니면 기온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 6번을 한 다음에 6번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실습해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다 되신 분은 7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7번도 했어요. 네, 분석 결과 말고도 실제로 이제 다양한 인사이트나 아니면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알 수가 있어요. 참고자로 네. 논문 다 네, 참고자료 논문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 여기서 제공한 논문이나 참고자료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미나이에 가셔서 제미나이 구글 거잖아요. 걔네들은 첨부나 참고자료를 훨씬 더 자세히 알려줘요. 링크가 잘 안 틀리고. 예, 네, 제미나이. 그럼 그쪽으로 가셔서 똑같이 참고나 논문 자료를 찾은 거를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제미나이가 예, 영어로는 저기 제가 파일 드리면 거기도 있어요. 아, GEMINI 이렇게 돼 있어요. MINI MINI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치시면 구글에 치시면 나와요. 나오시나요? 그거를 지금 콜앱에 가져와서 했더니 네. 답 나왔어요. 네. 왜 이렇게 단순한 걸 힘들겠지 하면 이제 7번을 아까 네, 뭔가 LS팀으로 꼬이는 것 네, 이게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나중에 네. 시간 잡아서 시간 잡아서 요 내용대로 한번 집에서 쭉 해보시고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데이터들이 한국에서 제일 잘 찾기 쉬운 게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포탈이 있어요. 국가 데이터 포탈. data.gg.go.kr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좀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가 캐글에 많아요. 캐글이라고 KAGGLE라고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데이터. 국내 데이터는 대부분 data.go.kr 아니면 통계청 사이트에 가시는 게 맞아요. 저도 다 거기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개 사이트면 안 돼요. 네? 다시 한 번만. data.go.kr 아이 그거 말고. 통계청은 그냥 통계청 하고 되면 되고 캐글 KAGGLE KA GGAE GGLE 예. le.com LE 거기 치시면 캐글이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캐글 들어가면 이거거든요. 여기가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길 다 들어가요. 여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등록하시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분석했던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여기가 데이터 개방 포털이에요. 국가. 여기서 건강검진 데이터도 여기서 온 거고요. 여기서 이런 거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계청 사이트에도 데이터가 많아요. 여기 국가 통계 포털 있거든요. 여기서도 데이터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걸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3개 사이트에서 주로 받으셔도 충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데이터들을 좀 한번 달아보신 거고,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시면 요거 찍어가지고요, 저희가 데이터 드린 게 여기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건 예고, 다양하게 한번 스스로 지금 하신 것처럼 분석을 해보세요. 순서 딱 정해져 있죠. 처음에 데이터 읽어줘, 다변량, 일변량, EDA 하시고, 인사이트 돌출할 거 인사이트 알려주고, 데이터 분석 방법 알려줘, 그 다음에 차근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어려운 딥러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뭘 하라 그랬죠? 콜앱에다가 붙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재밌게 해보실 수 있는 게 저 건강검진 정보 가지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건강검진 정보는 원래 100만 로 정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아까 data.go.kr 사이트 가면 100만 로의 데이터,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얘가 40만 로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좀 빠르게 데이터를 좀 분석 결과 보시고 싶으면 10만 로 정도가 딱 하기 쉬운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만 로 추출하셔가지고 저렇게 다양하게 돌려보시면 돼요. 시각화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시면 돼요. 그럼 모델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예측도 해볼 수 있고, 시각화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키나 뭐 이런 거, 내 건강검진표 놓으면은 당뇨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재밌게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 파일들은 제가 끝나면은 공유를 해드릴게요. 교수님 통해서 지금 최종 파일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따로 찍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 가져가셔서 필요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좀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분석할 때는 아무래도 저도 그랬어요. 이게 처음 이 분야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통계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를 봐도 이게 컬럼이 뭐고 뭔지, 이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분석 방법은 뭔지, 분석 방법 설명해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돌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잘 하시는 분들도 물어보니까 어떤 한 개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부하시더라고요. 통계도 그때 필요하면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배우기에는 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얘가 그렇게 배우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좀 어렵고 접근하시기 쉽지 않은 분야인데, 이걸 통해서 조금 쉽게 접근하시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깊은 데이터 분석도 배우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 많이 됐어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